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 사귀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은 걸 보니 시간이라는 게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31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남자친구의 색다른 매력이라는 게 다른 분들에게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어떤 장점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다가왔어요. 누굴 탓하겠습니까마는 이상하게 지금까지 제가 만난 남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처지에 비해 허세뿐인 남자들 뿐이었거든요. 그에 비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뜰하고 착실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할부가 잔뜩 남은 외제차를 자랑하기 바쁘다던가 아니면 자기 수준에 걸맞지 않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데이트하면서 어떻게든 상대 여자의 환심을 사려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신기하리만큼 소탈하고 검소한 남자였고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실리와 효율을 먼저 따지는 남자친구는 하다못해 음식점을 가더라도 무턱대고 비싸고 고급진 식당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어요. 가격은 비록 저렴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최대한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곳 위주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한때는 외제차 타는 남자가 멋져 보였고 저한테 돈 많이 쓰는 남자가 저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라 착각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30이 딱 넘으면서 그런 남자들을 볼 때마다 월급 얼마 번다고 저렇게 돈을 펑펑 쓰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돈 쓰고 다니면 저축은 과연 얼마나 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돈을 모을 수나 있을까 등등 조금씩 남자를 보는 기준이 바뀔 때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잘난 척 있는 척 온갖 허세는 다 부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빈 깡통 같은 남자들만 보다 보니 그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남자친구가 얼마나 신선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30대 나이에 아직 차도 없이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고 하루 데이트 비용도 5만 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겉멋만 알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얻어먹기만 하는 게 불편해 커피라도 한 잔 살라 치면 여자가 돈 내는 거 아니라면서 말리곤 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조금 달랐어요. 한 번 밥을 얻어먹으면 제가 커피라도 한 번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솔직히 저는 오히려 이런 면이 더 부담없고 좋더라고요. 서로 데이트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어차피 둘 다 돈 버는 처지 아닙니까? 괜히 여자라고 얻어먹기만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더 싫었으니까요. 아직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던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명품이나 비싼 물건들에도 전혀 관심 없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럼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월급에서 본인 용돈이랑 시부모님 용돈 빼고는 거의 다 적금을 붓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이긴 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의 말에 거짓말은 조금도 없는 게 맞고요. 물론 시부모님 용돈의 금액이 제 상상과는 천지 차이가 나긴 했지만 그때는 설마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제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고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딱 봤을 때 이런 남자를 만나야 결혼 생활에 큰 문제 없이 집도 사고 재산을 모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나름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입사하고 1년 정도를 제외하면 재테크에 부쩍 관심이 많이 생겨서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과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사회초년생 때만 해도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니까 명품도 사고 하고 싶은 건 대부분 다 하면서 1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월급으로 받은 돈을 다 쓰게 되더군요. 그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적금과 주식을 합치면 6천만 원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 남자친구와 기념일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귀면서 결혼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리고 결혼 자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모아뒀냐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가진 재산을 먼저 말을 해줬어요. 은행 어플을 켜서 제 통장에 있는 잔액과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돈까지 보여줬죠. 한간에는 여자가 먼저 모아놓은 돈을 남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면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가차없이 헤어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차하게 남자의 목매다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론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도 저랑 비슷한 연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가 군대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근속 연수도 저보다 2년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보다는 많이 모아놨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남자친구가 밝힌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네요. 제가 먼저 숨김없이 까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다. 자신도 통장 어플에 표시된 금액을 보여주는데 제가 모은 돈의 반인 3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더라고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알뜰하게 돈을 모아왔는지 잘 아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차도 없고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돈 아깝다며 자랑 가려던 사람이 대체 돈 벌어서 어디에 썼는지 궁금해졌어요. 다시 한번 남자친구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죠. 나는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 월급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약간 고민하는 듯 아무 말이 없던 남자친구가 곧이어 전부 다 사실대로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황당 그 자체였네요. 실제로 잡다한 생활비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더군요. 본인 용돈도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쓰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었어요. 자그마치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난 후에 현재는 근처 공장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신데 당연히 수입이 확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아직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이 10년도 넘게 남았다며 아버님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겨우 간당간당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안의 외아들도 아니고 위로 장가 안 간 형이 하나 그리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한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나마 형은 매달 3, 40만 원씩은 용돈을 드린다고 하는데 여동생은 막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한테 돈 쓰기도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이랑 자기가 150만 원을 지원해 드려서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를 보태고 있고 각종 기념일이나 명절 때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추가로 용돈을 더 드리고 있대요. 이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면 최소한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라도 조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친구는 너무도 당당한 표정이었고 순간 저는 머리가 아파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돈이 많은 부잣집 자식도 아닌데 시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습니까? 또한 두 아들한테 150만 원씩 용돈을 받을 처지라면 시부모님 형편은 안 봐도 뻔한 상황에다가 남자친구는 위로 결혼 안 한 형까지 있다는데 무슨 시댁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둔한 건지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는 건지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제 억장을 뒤집어 버리더군요. 우리 둘이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들에게 드리던 100만 원은 꼭 드려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매달 나가는 지출이 감당이 안 되고요. 남자친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추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수입도 늘어나니까 여동생 몫까지 조금 더 해드리고 싶다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부모님 용돈을 올리고 싶다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형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내년이나 결혼하게 되면 형네 부부가 1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150만 원으로 250만 원을 맞춰드릴 계획이랍니다. 그럼 자기네 부모님도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저절로 떠오르더군요. 아니 결혼 전에 매달 100만 원씩 드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가 벌어오는 돈까지 자기 부모님한테 가져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웃긴 건 맨 처음 자기 계획은 자기 100만 원 그리고 저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200만 원은 조금 많은 것 같았다며 그나마 줄인 거라네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나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연봉이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둘이 합치면 거진 1억 가까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건 엄연히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고 막상 세금에다 보험, 그리고 기타 고정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손에 쥐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기본 월급이 많은 대신에 보너스나 연말 성과금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아끼고 저축을 해야 미래가 그나마 보일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 시부모님 용돈을 150만 원이나 드리겠다는 소리가 말이나 됩니까?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기분도 아니라서 일단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나를 이용해서 자기 부모 노후 대책 세우려고 저랑 결혼하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네요. 당연히 결혼 생각은 아예 싹 달아나 버렸지요.
사태가 이 정도까지 흐른 이상 뭐가 더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다음날 퇴근하고 남자친구를 불러냈고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도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남자친구는 대번에 자기 부모한테 생활비 드리는 문제 때문이냐고 물어오더군요. 솔직하게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또래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어느 여자가 시댁에 용돈을 1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150만 원씩 드리면서 살겠냐고 따졌어요. 너야말로 그 돈 주고 나면 월급 얼마 남는다고 나머지 생활비나 주택대출금 같은 건 전부 다 내 돈으로 할 생각이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다네요. 그러면서 당장 자기 부모님 고생하시는 모습 보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효도 좋지요. 저도 누구한테 당당히 저희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고 있다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효도라는 것도 적당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결혼하고 그렇게 돈 갖다 줄 생각이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결혼은 도대체 왜 하는 거냐고요. 혹시나 싶어 우리 부모님한테는 용돈 얼마쯤 생각하고 있었냐고 질문을 던져봤더니 그것도 역시 생각을 안 해봤다네요. 그러면서 너희 집은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걸로 아는데 굳이 용돈을 드려야 하냐 반문을 하대요. 그때부터는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화도 안 나더군요.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 집에 150만 원이라는 큰돈을 보내자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어떻게 처가집에는 용돈 드릴 생각 안 해봤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낭비도 하기 싫고 어차피 제 마음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더는 시간 끌지 않고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걸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보하겠다며 자기 돈에서만 100만 원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제 돈에서 뺏어주려던 50만 원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네요. 아주 대단한 결심하셨다고 괜히 나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 못하고 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뿌리쳐버린 다음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기를 한 달 넘게 하더라고요. 거기다 자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100만 원에서 10만 원씩 깎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30만 원만 드려도 되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거두어 달라대요. 이렇게까지 찌질하고 멍청한 놈인 줄 알았으면 결혼은커녕 아예 시작조차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요. 하루에 100통도 넘게 문자를 보내던 남자친구도 서서히 지쳐갔는지 조금씩 연락이 뜸해지길래 이제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찌질한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동안 만나오면서 저와 남자친구는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뜸해지면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도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가 이별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그렇지만 남자나 여자나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한심하고 밉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연인 사이로 함께 보낸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집안 상황까지 꺼내가면서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니 글쎄 남자친구는 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더라고요. 하루는 저와 남자친구 둘 다 잘 아는 지인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헤어진 이유가 돈 때문인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그랬대요. 시부모님한테 1,000원짜리 한 장도 용돈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고했다네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문이 쫙 퍼져 있다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찾아왔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좋게 끝내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엄청 후회가 되더군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와 나눴던 카톡들을 보여주며 정확하게 무슨 일로 헤어졌는지 숨김없이 전부 이야기해버렸어요. 결혼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리느라 결혼 자금도 별로 못 모은 상태부터 저랑 결혼하고는 아예 150만 원씩 드리고 싶다는 주장까지 말이죠. 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자기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까지 염치 없는 놈은 처음 봤다네요. 그 뒤로도 저는 기회만 되면 사실 그대로 이별한 이유를 알렸고 상황은 곧바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제 욕을 하며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대놓고 저한테 잘 헤어졌다고 응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동시에 남자친구는 비겁함의 아이콘이 되어버렸고요. 듣기로는 하도 사람들한테 욕을 먹다 먹다 못 버티고 잠수를 탔다네요. 이제야말로 진짜 끝인 것 같고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시원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150만 원씩 시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걸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런 놈이랑 결혼하려는 멍청한 여자가 없기를 바라며 저는 제 인생 살아가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제 앞에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같이 빌어주시면 너무 고맙겠네요.